네, 11월 23일 화요일 중위권 문제 해설 시작합니다. 2020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22번 주제 문제였고요. 키워드만 잡으셔도 정답이 4번으로 나오는 굉장히 단순한 문제였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연습할 때는 이렇게 첫 번째 문장에 키워드 나와 있고 이거 중요한 함축 의미, 중요한 영향력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정답이 4번이네요 라고 달랑 보내는 것보다는 얘들아 설마 수능 문제가 그렇게 나오겠니? 물론 이게 평가원 모의고사 기출문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 지문에서 가져갈 수 있는 내용들을 다 풀어내는 식으로 연습을 하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제가 이제 수업을 못 들어오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어거지로 하는 학생들이 있고, 진심으로 이 글을 분석하면서 수렴하면서 치환하면서 이제 DM을 보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표면적으로 보면 두 친구 모두 다 해야 될 일을 한 거지만 내재적인 함축 의미, 즉 영향력은 상당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웬만하면 좀 바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4번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뭐 더 잡을 내용이 없네요, 뭐 이런 식으로 DM 보내지 마시고 최대한 지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수렴하는 연습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분석이 가능한 파트는 다 분석을 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친구처럼 분석해 주시면 좋고요. 이 친구도 좋지만 뭐 이 친구도 좋고요. 뭐 이 친구도 좋고 어느 정도 조금 더 내용을 많이 수렴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궁극적인 어떤 그 실력 향상으로 이어지는 거는 상당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어쨌든 가볼게요. 자, 스포츠를 어떻게 공식적으로 정의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함의, 함축 의미,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스포츠에 대한 정의가 만약에 규칙과 컴피티션과 하이 퍼포먼스를 강조하는 거라면 A를 강조하는 쪽으로 스포츠에 대한 정의가 이제 규정이 된다면 좋은 상황인지 나쁜 상황인지 봐봐봐. 사람들이 참여해서 제외될 것이고 참여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럼 어떤 영향력을 갖는 거지? 참여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신체 활동을 안 하는, 누가?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해, 스포츠에. 그럼 이거 결국에 마이너스 상황 아닌가요? 그래서 스포츠에 대한 정의를 A로 하게 되면 상황이 마이너스다. 어떤 상황이죠? 사람들이 참가를 하지 않는 상황. 그러면서 예시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예시 문장이 여기서 시작이 돼서 여기까지 끝나거든요. 요거를 아예 넘어간다 괜찮아요. 여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예시 넘기고 이렇게 했잖아요.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거보다는 이 친구가 더 좋죠. 예시를 넘겼어요. 중간에서 해설을 할 때.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시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접근이 훨씬 더 여러분이 앞으로 수능을 준비하실 때 더 도움이 되는, 어차피 똑같이 숙제를 할 거라면, 할당량을 할 거라면 이 친구처럼, 이 친구는 중학교 2학년 친구입니다. 이 친구처럼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잔소리였습니다. 어쨌든 가볼게요. 예시는 저도 정말 띄워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냐면 사람들이 inactive, 우리가 아까 이해한 거랑 똑같잖아. 참가를 안 하는 게, 참가해서 배제되는 게 신체적으로 inactive해진다, 연결돼. 이런 치환을 연습하라는 얘기야. 이런 치환이 빈칸 문제, 빈칸 추론 문제에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 그러냐면 소수의 사람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러니까 막 유명한 사람들만 스포츠를 하는 함과 동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포츠에 참여를 안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좋은 상황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야? 봐봐. 부정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헬스케어 비용을 증가시키는 그런 상황, 부정적인 상황이잖아. 여기서 얘들아 생각을 한번 해볼까? 왜 헬스케어 비용이 증가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활동을 안 하잖아. 대부분의 사람이 신체적으로 인액티브 하잖아. 그럼 질병에 걸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헬스케어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단도리 치게 수렴 싹 하겠습니다. 스포츠가 정의가 된다면, 우리 귀여운 친구가
근데 저 요 문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 친구 같은 경우는 해석이 좀 잘못이 됐어요. 그래서 그 문장을 한번 해석을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저런 식으로 질문해 주시는 거 상당히 좋습니다. 요거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네. 스포츠가 정의가 된다면 뭐뭐 하게끔, 뭐뭐 하도록, 뭐 하도록 여러 신체 활동을 포함하도록 정의가 된다면 특히 어떤 기쁨을 위해서 행해질 수 있는 그리고 통합되는 이런 건 해석되는 것만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해석하셔도 돼요. 그래서 기쁨을 위해서 플레이될 수 있는 신체 활동, 여러 실제 활동을 포함하는 쪽으로 정의가 된다면, 뭐뭐 하는 쪽으로 정의가 된다면, 뭐뭐 하게끔 정의가 된다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포함할 수 있게끔 스포츠가 정의가 된다면, 그럼 아까 여기서 우리가 A로 정의를 했잖아. 그럼 이게 약간 B로 정의가 되는 상황인 거지. 그 차이점이 조금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가 어거지로라도 이 평가원 기출 문제를 정답의 4번이라고 첫 번째 문장만 가지고도 나왔다 하더라도 이렇게 자잘자잘하게 분석할 수 있는 그 힘이 수능장 들어가서도 떨리던지 뭐 체했던지 컨디션이 안 좋던지 밤에 잠을 설쳤던지 어쨌든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는 그런 근본적인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포츠가 여러 다양한 활동들을 포함하게끔 정의가 된다면 계속 가면 주절의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B 쪽으로 정의가 된다면 신체 활동 비율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고 전반적인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베네핏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좋은 상황이 생길 거예요. 스포츠의 정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신체 활동 참여가 올라가기도 내려가기도 그래서 건강에 영향을 좋게 미치기도 나쁘게 미치기도 한다까지 하시고요. 여기서 예시를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봐봐. 선생님이 예시를 어떻게 수렴하는지 한번 잘 구경해봐봐. 내가 무슨 색깔로 할까? 요 색깔로 해볼게. 자, 12살짜리가 컷된 거야. 배제가 된 거야. 이 익스클루시브한 서클 팀에서 배제가 됐어. 왜 그랬을까? 이 사회에서는 스포츠라고 하는 게 경쟁이나 컴페티션이나 하이 퍼포먼스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스포츠의 정의가 하이 퍼포먼스였기 때문에 이 12살 꼬맹이는 리젝이 됐겠지. 컷 프롬이 됐겠지. 그럼 이 친구가 활동을 할까 안 할까? 안 하겠지. 신체 활동 할까 안 할까? 안 하겠지. 원치 않을 거야. 플레이하길 운동하려고 하지 않을 거야. because 이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왜 recreational activity라고 나와? 중요하지 않아요. 수렴하시면 됩니다. 스포츠에 대한 정의가 하이 퍼포먼스여서 이 친구가 그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활동은 안 하려고 하겠구나. 그럼 이 친구의 건강은 굉장히 안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잘했던 거 한번 살펴볼게요. 스포츠의 공식적 정의, 키워드 잘 잡아주셨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리고 반면에 넓은 여러 부분의 신체적인 행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가 되면 전반적인 이점들이 있을 것이다. 결론 내자면 스포츠가 규칙 경쟁 높은 기량을 강조할 때보다 많은 부분의 신체적 활동을 포함할 때 너무 잘했죠. 더 플러스이다. 여러분 이 친구 너무 잘하고 있어요. 마이너스와 플러스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넘어가셔서 이 친구는 뭐가 되게 좋았냐면 키워드 잡은 거를 계속 수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상당히 좋았어요. 제한된 신체활동 정의는 마이너스다. 넓은 신체활동의 정의는 플러스다. 이렇게 키워드를 밑에 있는 내용으로 계속해서 수렴하고 치환하려는 노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키워드 잘 잡았고요. 중2 친구예요. 스포츠가 이렇게 정의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를 피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도 얘기했고요. 그래서 스포츠의 결론은 스포츠의 정의는 신체 활동에 미친다. 잘했고요. 키워드 스포츠의 정의가 더 넓은 범위의 신체 활동을 바뀐다면 스포츠하는 비율이 늘어날 것이다. 이 친구는 글을 프로세싱하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겁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내용만 여기다 풀어 쓰는 게 아니라 나와 있는 내용을 자기 뇌 속에서 프로세싱을 해서 정보 처리 활동을 해서 자기만의 멘트로 뽑아내는 거죠. 이런 게 국어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기다는 뺐지만 막판에 예시를 넣어주는 방식도 너무 좋았고요. 이 친구도 이렇게 키워드를 치환하려고 하면서 정의가 주요한 결과를 가지고 오고 정의에 따라서 배제되거나 신체적 활동 뭐 하기도 함. 잘했습니다. 네. 그래서 스포츠에 정의라는 키워드를 좀 넣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네, 정의라는 키워드를 초반에 넣어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스포츠에 대한 공식적 정의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시 말해줬고요. 마지막 문장에서 광범위하게 정의가 된다면 유리한 영향을 줄 것이다. 스포츠의 정의 이렇게 좀 키워드를 조금만 더 명확하게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공식적인 정의는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고 나와 있다.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스포츠의 정의에 관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자기 내용으로 계속 풀어내는 거죠. 이런 걸 제가 원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중위권 해설 마치겠습니다.